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시사 프로그램 팩트체크 24시의 진행을 맡은 심수원입니다. 팩트체크 24시는 왜곡된 뉴스나 기사와 정보를 통해서 피해를 보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의 사연과 팩트를 파헤쳐보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JMS의 사건을 취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왜곡 보도를 비판하고 녹취 파일이 조작됐다며 누군가의 무죄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새칭 JMS의 교인들입니다. JMS를 이단시하는 개신교 소속임에도 정명석 목사에 대한 소신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월남전 참전 용사로서 애국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월남전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민족과 종교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천국 복음만을 전파하여 오셨습니다. 옛날 솔로몬의 재판처럼 참되고 진실되고 정직한 지혜로운 재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신도의 준강간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되어서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는 정명석 목사. 그 와중 지난 3월 4일 정명석 목사를 3부작에 걸쳐서 MBC,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방영되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이후 만여 건의 온라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사회 각계의 JMS 관련 인사 저격, JMS 관련 교회, 기업, 회원, 구별법까지 정명석 목사와 선교회 회원들을 향한 사회적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재판 분위기도 이를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결심 공판을 앞둔 정명석 목사의 재판 도중에 참지 못해서 뛰쳐나온 JMS 교인들의 외침. 지난 7월 8일부터 시작된 대전지방법원에서의 1인 시위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지난 16일 서울 종로 넷플릭스 코리아 건물 앞 평화 집회 이후에 서울시청 앞 대규모 집회로 확대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미디어의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많은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 미디어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데요. 정명석 목사님 역시 넷플릭스라는 다큐멘터리로 가장한 픽션, 소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슬로건은 정의입니다. 평행한 저울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문제없겠지만 이미 기울어진 저울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세계적으로 가장 금욕적인 종교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봐 주시고 진실로 공평한 재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석 목사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M양. 나는 신이다 JMS 편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하기도 했죠. 이 녹취 파일 중에 일부는 성폭력 육성 파일로 명명되면서 JTBC 방송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나는 신이다 첫 장면부터 등장해서 전 세계를 경악해 했는데요. 하지만 이 두 녹취 파일은 같은 음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끝에서 남자가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이 들립니다. 또 다른 남성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나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에서는 JTBC의 음성과 달리 네 하는 남성의 음성이 삭제되었고 음성의 앞뒤로 쉬는 소리가 추가된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 중 하나의 녹취는
원본이 아닌 편집된 상태로 방송에 나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JTBC의 녹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라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M양은 성피해 당시 녹음한 파일이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정명석 목사가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녹음됐다는 가능성을 의심케 합니다. 문제의 녹취 파일은 정명석 목사의 재판에도 제출됐습니다. 이 정명석 목사 재판에서 고소인 M양이 내민 증거는 DNA, 사진도 아닌 증언과 녹취 파일뿐인 상황. 재판에서는 이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 첨예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M양이 제출한 녹취 파일은 원본이 아닙니다. 해당 녹취 파일의 사본은 아이클라우드에 자동 전송이 되어 보관되었다고 M양은 주장했었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해당 녹취 파일 감정 결과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의 녹음 파일은 이제까지 보지 못한 파일 구조이다. 이 파일 구조는 고소인이 사용한 아이폰에서 수집한 대조 파일과 파일 구조가 상이하므로 위 휴대전화 정보와 동일한 상태 및 녹음 방법으로 획득한 대조 파일의 파일 구조와 추가적으로 대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녹취 파일의 진위를 검증할 중요한 대조군, 녹취 파일의 원본이 있는 고소인 M양의 휴대전화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경찰, 검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M양은 정명석 목사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휴대폰 녹음을 하고 휴대폰은 홍콩에서 판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녹취 파일도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사본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 휴대폰을 판매했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인 M양의 휴대폰 속에는 수많은 정명석 목사의 원본 음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녹취 파일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힘든 상황을 자초하고 검증할 수 있는 수단마저 훼손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본 대조군이 있어야 녹취 파일 편집 여부를 밝힐 수가 있는데 그 대조군을 없애기 위해 휴대폰을 팔아버렸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더욱이 지난 4월 3일 공판에 아이클라우드 속에 있는 녹취 파일을 다운받는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으나 공판을 앞두고 이 녹취 파일이 수사관의 실수로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클라우드에서 파일을 완전하게 삭제하려면 삭제 버튼을 3번에 걸쳐 눌러야 합니다. 실수로 완전 삭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이 과연 실수가 맞는 걸까요? 그럼에도 현 고소인 측 변호인과 경찰 수사관은 수사관의 단순한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서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녹취 파일이 삭제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3번을 눌러서 말이죠. 심지어 검찰은 법원 제출을 위해서 해당 파일을 옮겨 담았던 CD마저 검찰 측과 실로 망가졌다며 이후에 포렌식 복원을 통해 복구된 파일을 가지고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5월 16일 제9차 공판에서 또 말이 뒤바뀝니다. 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은 아이클라우드에서 녹취 파일을 본 적이 없고 실수로 삭제한 것은 M양의 휴대폰에 있었던 녹취 파일 사본이었다고 밝힌 것이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한 경찰, 검찰의 증거물 관리로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M양의 녹취 파일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고소인과 검찰의 태도. M양의 녹취 파일이 JTBC에 이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방영되면서 사회적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JMS 측은 녹취 파일 속 정명석 목사의 대사가 성피해 상황이 아닌 전혀 다른 상황에서 녹음된 음성을 모아 편집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명석 목사 녹취 파일에 있던 대사로서 여러 미디어의 헤드라인으로 재생산되었죠.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성관계에서
50번 쌌다라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명석 목사가 약수물을 많이 마시면 몸에도 좋고 소변도 많이 보게 된다고 하면서 나는 소변을 50번 쌌다라고 한 말을 들었다는 제보들이 올라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네네. 그 50번 쌌다 이거를 그 네네. 현장에서 직접 주위에서 네네. 들으셨고 그 상황을 다 보신 줄 압니다. 그 상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새벽에 네네. 핸드폰 들고 있는 걸 그거 봤어요. 예예. 핸드폰을 녹음하는 걸 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까 그걸 기억했었고, 그리고 그때 설사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약수 많이 마시라고. 네. 그래서 오줌 몇 번 쌌냐 막 이런 얘기도 하셨고, 네. 그래서 3번인가 네. 이랬고, 약수를 그 당시에 선생님이 계속 약수 많이 마셔라 약수 많이 계속 강조 많이 하실 때였어요. 그래갖고 네. 선생님이 내가 얼마나 약수 많이 마신지 알아? 내가 오줌을 50번 쌌다면서.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오줌을 50번 쌌다. 네. 이 말에 제가 막 빵 터졌어요. 네네. 네, 그래서 기억을 해요. 주위 50번 사람들도 그 쌌다는 거. 얘기를 듣고 막 웃음이 난 거죠? 그렇죠. 다 막 웃고 막 그랬어요. 나는 신이다에서 나왔던 정명석 목사의 음성 자막. 그러나 자막을 무시하고 다시 한번 음성을 들어봤습니다. 약수터도 싸게 한 적 없다. 왜 물이 안 나오지? 이 큰일 났네. 음성과 자막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자막은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음성을 잘 들어보면 사람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다른 거 만지지 못하게 해로 들리는데요. 조각 만지지 마. 왜 만지지 마 써는 놀라죠. 조각의 시프는 튼튼한데 만져도 않잖아요. 거기를 만지고 끝나는 걸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는 만지면 답되면 부러져요. 선생님 뭐야 하나님 주신 걸 알고 다 하나님 것이다 하고 귀히 여겨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인 부분은 이 녹취 파일에 제3자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명석 목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조용히 그런 말이 들리는데요. 이 정도면 성피해 현장이 아닌 제3자가 옆에 있던 현장을 녹취한 그런 파일이 아닐까, 편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나는 신이다는 대역 배우를 실제 JMS 성피해자로 둔갑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성피해자 전 JMS 보고자죠. 이렇게 출연했던 배우 A씨에 의하면 제작자 측은 피해자 대역으로 출연하는 A씨의 초상권을 보호해주고 자막에 대역임을 표기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작자 측은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A씨를 대역이 아닌 성피해자 전 JMS 보고자로 자막 처리해 내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지인들에게 JMS 성피해자로 오인받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에 항의해봤지만 돌아온 것은 회유와 협박뿐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의 대처도 미온적이었습니다. 나는 신이다로 JMS 마녀 사냥의 불길이 치솟자 4월 MBC는
PD 수첩을 통해 그 불길에 휘발유를 부었습니다. 4월 18일 방영된 PD 수첩, JMS 교주와 공범자들 편에 기괴한 석고상 사진들이 등장했습니다. 정명석 목사가 여신도에 나체 석고상을 뜨는 엽기 성착지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심지어 은밀한 부분까지 석고를 뜨게 해서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는 것이죠. 방송에 나타난 나체 석고상 사진은 성교회 소속 한 미술 작가의 개인전 사진이었죠. 촬영 사진에서 배경만 삭제해서 조각상이 진열된 장소를 불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작가가 모델들과 금전을 대가로 계약하여 제작한 작품에 불과했음에도 가학적으로 이뤄진 작업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어서 정명석 목사에게 씌워진 성프레임과도 연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4월 23일 방송에서 나체 조각상을 보도했습니다. 정명석 목사의 은밀한 비밀이 숨겨진 업체라며 그곳에 있는 여자 나체 조각상이 성피해자의 흔적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방송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달랐습니다. 네, 방송에 나온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학교 조석과 제가 재학 시절 때 민체 회복 공부를 하면서 실제 그 모델들을 보고 작업했던 사진인데 날짜도 나와 있어요. 2003년도 6월 6일. 이거 찍었던 건 학교 때 했던 작품이죠, 제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시청률을 위해 왜곡된 정보가 의심되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와 여러 언론 보도들 속에서 정작 JMS의 신도들과 다른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단체는 지난 10년간 평화축구라는 슬로건으로 정치와 종교를 벗어나 건전하고 성숙한 축구 문화 조성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축구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승부 중심의 스포츠라고 본다면 저희 단체는 정명석 목사님께서 젊은 선수들과 직접 뛰고 달리며 가르쳐 주신 상대 선수를 적이 아닌 사랑으로 사람으로 보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평화축구를 지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단체 축구인들은 운동장에서 절대 금주 구면을 원칙으로 하며 비매너, 욕설, 거친 파울이 없는 경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3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로 인해 쏟아진 각종 언론의 왜곡과 편파 보도로 인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국제평화축구대회 등 각종 대회를 운영하는 데 차질을 빚게 되었고 종교를 떠나 평화축구 정신과 그 행함에 매료되어 함께하던 많은 회원들의 정신적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다니고 있는 박선양입니다. 어머니, 아들, 딸과 함께 교회에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올 봄에 나는 신이다가 방영이 되고 나서 저희 아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교수님이 나는 신이다를 토론하자고 하셨다 합니다. 그 토론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마치 저희 단체를 폭력적이고 불법적이고 타락한 집단인 양 그 방영된 내용 그대로를 되풀이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십 명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저희 아들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못하겠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의 마음을 더 이상은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듯한 너무 큰 절망감과 우울감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넷플릭스나 방송사는 선정적으로 제작해서 시청률만 올리면 그만이겠지만 저희들은 가족들과 단절되고 주변인들이 전화를 차단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너무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우울감이 심하며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미 보도된 언론 보도들과 이와 상반된 제메스 신도들의 주장들, 어느 것이 진실이든 신이 정말 있다면 진실이 꼭 밝혀져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24시의 진행자 심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